곡식 채소 과일에 그 미네랄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있는데 그 미네랄들이 4, 50년 전에 비해서 얼마나 줄었는지를 모릅니다. 아, 네. 그게 거의 결핍수준으로 가 있습니다. 근데 뭐 칼륨 같은 건 있는데 칼륨이 소금 속에 있을 때 그것이 이 혈압 상승 작용을 억제하지 결국은 우리 몸의 미네랄 결핍이 부르는 것은 면역력 저하입니다. 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늘 짜게 먹는 것이 건강의 제1법칙이고 마늘에 있는 그 미네랄들이 몇 가지가 되지만 나머지는 을 통해서 그 흡수율이 한 20배 높아진 속에는 미네랄이 조금만 있어도 흡수율이 뭐 20배 높으니까 거기 20배 먹는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 죽염을 꾸준히 네. 양을 더 늘려서 많이 네. 하게 되면 네. 당뇨와 완전히 이별하게 됩니다. 근데 아. 그 말 하면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하니까 혈압에도 영향이 더 좋고요. 혈압이 정상 혈압으로 갑니다. 아. 결국 그런데 당뇨를 고친다라고 누가 말하면 의사가 말하거나 한의사가 말하거나 약사가 말하거나 식품영양학자가 말하거나 그 얘기 나오는 순간 저 사람 미친 사람이라고. 근데 본인이 해보면 되는 거예요. 세 살 버릇이 여든 간다. 나의 선택과 반복되는 행동은 우선 나 자신의 미래를 만들고 내 주변 어린이와 어른 모두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와 어른, 우리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를 드립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소금은 필요하긴 한데 좀 적게 먹는 게 좋다. 이렇게들 보통 생각하십니다만 회장께서는 독특하게도 소금을 많이 먹어라, 짜게 먹어라 이렇게 또 주장하시거든요. 그게 또 왜 그런 건지 또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소금하고 천일염은 정말 또 같은 건지 다른 건지 좀 소금에 대해서 좀 바로잡아 주십시오. 예. 소금에 대한 인식이 거의 이 천동설 정도 수준, 네네. 그 정도까지도 지금 전 인류에게 잘못 인식이 되어 있는데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고 잘못 알아도 그건 뭐 사는데 큰 그게 없지만 지장이 없지만 소금을 잘못 알면 이 잘못된 판단으로 자기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고요. 근데 소금처럼 또 여러 가지 이론이 많은 것도 드뭅니다. 네. 그래서 참 각계각층에 누구든지 이야기가 표현이 다르고 또 주장이 다른데 정말 소금에 대해서만큼은 뭐 좀 따로 노력을 해서라도 올바른 인식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첫째 소금은 이제 다 같다, 네. 다 같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정말 잘못이고 천차만별이고 진짜 어떤 거는 천양지차입니다. 이 천일염과 정제염 이런 것들이 또 원소가 염화나트륨만 있으면 되지 다른 것들이 뭐가 필요하냐 오히려 심지어 불순물이라고까지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소금 속에 있는 것들이 불순물도 있지만 대부분은 인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이 원소들, 미네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핍되면 이 소금은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 전 인류의 거의 뭐 99%가 염화나트륨이 소금이고 소금이 염화나트륨이다. 네. 또 최소 생각을 올바로 하더라도 네. 어쨌든 뭐 천일염도 87%가 염화나트륨이고 네. 정제염은 99% 이상이 염화나트륨이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소금이라고 하면 염화나트륨이 곧 소금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회장님, 회장님 말씀 중에 이제 정제염이라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이제 소금이다, 그러면 다 정제소금, 그걸 일반 소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 정제소금하고 천일염은 전혀 다른 거죠? 이제 그래도 전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네네. 천일염에는
이 86, 87, 88% 네네. 정도의 염화나트륨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정제염은 99%인데 네. 그래도 87% 정도면 주된 성분이 염화나트륨 아니냐. 네. 그러니까 그게 그거지. 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이 염화나트륨 단독으로 존재하는 이 물질은 네. 사람이 섭취했을 때 굉장히 심각한 부작용들이 따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혈압 상승하고 하는 것들도 뭐 다른 미네랄들이 있어봐야 무슨 작용을 하겠냐, 미량인데. 네. 그러나 미량 원소가 파워는 엄청 강합니다. 아. 그럼 뭐와 같으냐 하면 뭐 우리나라 군대가 가령 60만 대군이라고 할 때 네. 그 대군을 움직이는 게 국방부 장관이고, 그 다음에 또 그 국방부 장관조차도 또 누가 뭐 하냐면 청와대 국방수석이 한단 말이에요. 네. 청와대 국방수석이 외교안보 수석이죠. 예, 수석이 뭐 좀 한 사람이고 약한 것 같지만 그 많은 군대가 거기에 의해서 저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숫자가 적고 덩치가 적다고 파워가 적은 게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 염화나트륨이 거의 전부니까 염화나트륨의 성분만 생각하니까 염화나트륨은 혈압도 오르고 비만도 오게 하고 또 위나 장을 헐게 하고 여러 가지 작용들을 이제 한다. 그러니까 나쁘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그러나 염화나트륨이 그 나쁘다기보다는 염화나트륨이 단독으로 존재할 때 이 사람한테 그 폐해가 크고 부작용이 큰 거지. 거기에 칼륨, 칼슘,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함께 있으면 서로 조화와 균형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조화와 균형을 가진 소금은 우리 몸에 들어가서도 그렇게 뭐 좌충우돌로 사람을 해치지 않는데, 가령 염화나트륨 위주의 정제염을 섭취했을 때 이 조금만 짜게 먹어도 혈압이 바로 오릅니다. 그런데 이 거기에 칼륨, 뭐 칼슘,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첨가됐을 때 특히 칼륨이 더 중요한데 네. 양이 아주 적은 양이지만 미량이지만 그게 있으면 이 혈압 상승 작용부터 못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 어떤 분석 과학에서 이것이 무슨 작용을 하냐 이것만 하지, 이것이 모여서 조화와 균형을 이룰 적에는 작용이 어떻게 바뀐다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또 생각을 별로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이제 미시적인 입장에서 보고 분석적으로 봤을 때 나타나는 작용들을 가지고 이 소위 위주로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 소금에 대해서 이 건강에 많은 해를 끼친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고 소금이 없으면 건강 유지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정반대로, 그러니까 지동설과 천동설은 정반대 같잖아요. 네. 그런데 정반대로 그것이 없으면 생명 유지 자체가 불가능한데 그것이 건강을 해친다고 생각을 하니까 예. 이거는 정말 잘못 알아도 천동설, 지동설 정도가 아니면 더 심각합니다. 예. 이제 그래서 회장님 지금 주신 말씀을 제가 좀 정리를 하자면, 보통 우리가 소금이라고 생각하는 건 정제 소금이라고 해서 99%가 염화나트륨인데 그거는 실제 해로울 수 있지만 천일염, 또 암염, 이렇게 씨솔트나 락솔트 같은 것들에는 염화나트륨 이외에 다양한 미네랄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칼륨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것이 오히려 해로운 작용이 아니라 이로운 작용을 할 수 있으므로 소금을 다 싸잡아서 나쁘다고 인식하는 건 정말 잘못된 인식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천일염이라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이제 뭐 천일염이 나는 나라가 뭐 많지가 않은데 네. 대개 암염들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소금들이 이 대부분은 그냥 염화나트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개 주성분이 염화나트륨이고 그 다음에 그 이외에 다른 미네랄들이 인체에서 필요로 하는 미네랄들이 대개는 함유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네. 대한민국 서해안 갯벌에서 이렇게 결정된 소금이, 그럼 암염보다도 또 이 바다에서 오는 천일염이 훨씬 더 좋은 겁니까?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 자연염이라고 이제 하고 또 천일염이라고 하는데,
그걸 자연에서 온 물질이다라고 하고 뭐 인위, 인공, 조작, 화학 이런 물질이라고 이제 정제염을 표현하니까 정제염을 또 말하는 분들이 정제염도 바닷물로 만든 것이다. 네. 이렇게 해서 그리고 그건 뭐 자연적인 유래에서 왔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나 그게 이 전기분해를 통해서 염화나트륨을 추출한 거기 때문에 바닷물에 산 건 맞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 이 다른 물질들이 조화 균형을 이루고 있지 못하다. 그렇죠. 그래서 이 단독으로 일으키는 폐단이 크다, 폐해가 크다. 염화나트륨만 빼낸 것이 오히려 해롭다. 그렇죠. 이제 네. 그랬기 때문에 해로운 것이고. 네. 네. 근데 거기에서 어떤 착각을 했냐면 소금의 주성분이 염화나트륨이고 염화나트륨만 있으면 되고 다른 것들은 굳이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칼륨이나 칼슘,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식품 속에 다 있기 때문에 소금을 통해서 따로 섭취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네. 뭐 의료진이나 이제 그 저기 의학자들이나 식품영양학자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지금 현실을 또 인식을 못하게 현실의 벽이 또 있어요. 네. 그 난관이 뭐냐면 그 말이 맞아요. 그 이제 다른 데서 다 그 뭐 저기 곡식 채소 과일에 그 미네랄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있는데 지금 있는데 그 미네랄들이 4, 50년 전에 비해서 얼마나 줄었는지를 모릅니다. 아, 네. 그게 거의 결핍 수준으로 가 있습니다. 토양의 양분들이 네. 다 빠져나가요. 토양의 미네랄이 거의 고갈돼서 네. 거기서 생산되는 곡식 채소 과일의 미네랄이 거의 없습니다. 아, 근데 뭐 칼륨 같은 건 있는데 칼륨이 소금 속에 있을 때 그것이 이 혈압 상승 작용을 억제하지 다른 나물이나 이런 것들 같이 들어가서 이게 뭐 중화가 돼서 될 수 있다. 그건 좀 과한 생각이고 그래서 이 염화나트륨을 그 단독으로 섭취하는 이것이 지금 이 온 세상에서 소금이 건강에 해롭다는 이론의 기초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제소금, 소위 이제 공장에서 염화나트륨만 추출해서 바닷물에서 염화나트륨만 추출해서 만든 정제소금은 그것만으로는 해악을 끼칠 수 있지만 오히려 칼륨 등 다양한 미네랄로 해서 균형을 맞추고 조화를 갖춘 우리 바다 서해안에서 온 그 천일염의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작용, 혈압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작용하는데 이것이 일반 그 시중에 있는 채소에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효과를 낸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래서 식품영양학자들이 굳이 우리가 이 인체 필수 미네랄을 이 소금을 통해서 섭취할 필요가 없다. 네. 이런 생각이 아주 강렬합니다. 네. 그런데 그 곡식 채소 과일의 미네랄이 거의 결핍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또 그건 또 말도 안 해요. 발표도 안 하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인체는 미네랄 결핍으로 완전히 진짜 참 이거 큰일 나는 일인데 그 미네랄 결핍 그 진행이 아주 심각하게 진행되는데 그걸 알아보려고도 안 하고 검사도 안 하고 대책도 안 세우고 이러면서 그냥 소금 먹지 말아라고 하니까 그 소금이라도 많이 먹어서 짭짜게 먹었으면 그나마 약간이라도 보충이 가능했는데 그것조차도 소금이 해로운 거니까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양쪽으로 다 이제 인류는 피해를 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지금 한 4, 50년 전에 비해서 이 사람 숫자에 비해서 질병을 앓는 그 병은 훨씬 많습니다. 네. 그리고 옛날에 뭐 암 환자, 당뇨 환자 그 한 시군에 뭐 몇 명 정도 되지만 지금은 당뇨가 그 500만이 넘어서 국민병이라고 그럽니다. 맞습니다. 또 암도 뭐 그 인구 대비 뭐 우리나라 그 뭐 고혈압만 해도 고혈압 약을 먹는 사람이 한 인구의 30% 이상 되는데 네. 그 다음에 또 뭐 암 환자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집안에 암 환자 없는 집이 없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기인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을 통해서 영양소가 충분히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서 정말 질병도 막고 우리 면역력을 정상화시켜서 이 사람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이 그런 중요 작용들을 하는 미네랄들이 결핍이 되니까 소위 이 외국과 전쟁, 외국이 쳐들어왔을 적에
우리 군대가 약하면 군사가 적은데 무슨 싸움을 하고 또 군사가 있는데 그 뭡니까 그 저기 이 무기나 이런 것들이 적으면 뭐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미네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건강을 지키는 이 면역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미네랄들입니다. 예. 그래- 회장님, 네. 사실은 사전 인터뷰 때 회장님 주신 말씀 꼭 요 단계에서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회장님 그런 말씀 하셨어요.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야채, 과일, 이런 것들이 자라나는 토양이 과거 20년 전, 40년 전, 50년 전에 비해서 토양 내에 그 자양분이 다 거의 사라져서 거기서 자라는 채소에서 얻을 수 있는 미네랄들을 옛날보다 훨씬 우리가 적게 먹게 된다. 예. 그래서 이제 유기농, 올가닉이라서 유기농의 가치가 좀 더 부각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과 맞물려서 오히려 이런 씨솔트라고 하는 바다에서 유래한 천일염, 여기에서 오는 미네랄 성분들을 갖다 좀 오히려 더 짭짤하게 많이 먹을수록 그런 야채에서 오는 부족함을 보완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소금 속에 있는 미네랄을 이제 섭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섭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자체가 왜 그러냐면, 토양 미네랄이 고갈돼서 거기서 생산되는 곡식 채소 과일의 미네랄이 굉장히 이 결핍수로 줄어 있다. 네. 그랬을 적에 아무런 대책 없이 그 음식 먹고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그걸 어떤 시원히 보충을 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또 미네랄 보충 제제를 사 먹어 본들 이게 철분이니 이런 금속성 원소들이 또 그런 미네랄들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흡수율이 네. 굉장히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먹어봐야 미국의 조엘 올렉 박사 같은 분은 이제 데드닥터스 온라인 네. 데드닥터스 온라인 죽은 의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네. 라는 책을 쓴 분인데 이분 별명이 미네랄 닥터입니다. 예. 그래서 미네랄 보충제를 사서 먹는다 한들 미네랄 보충제는 우리 몸에 흡수가 한 4,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비싼 오줌을 넣는 효과 이외에는 거둘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플라시보만, 위약 효과만 있는 수준이군요. 예, 플라시보도 아니고 이제 거기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미미하다. 왜냐하면 흡수가 안 되니까. 그렇죠. 흡수가 안 되니까 우리 몸에 들어와서 양리작용을 못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미네랄을 섭취하더라도 이 킬레이티드 미네랄이라고 하는 것은 발효를 통해서 흡수율을 높인 겁니다. 네. 그게 이제 간장, 된장, 김치 이런 예. 것들이죠. 젓갈. 네. 근데 또 그 다음 단계가 지구 화산 폭발 때 이렇게 고온에 의해서 전부 용용돼서 들어갈 때 나무니 뭐니 전부 타서 들어갈 때 이제 거기서 액체화된 그것을 콜로이드 미네랄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이거는 흡수율이 90% 높아져서 네. 소위 불맛을 봤다는 거죠. 그래 이제 히말라얀 핑크솔트 같은 건 불맛을 봐가지고 색깔이 붉었잖아요. 네. 두 번째 좀 질문 올리면 소위 이제 바다에서 나는 우리나라 서해안 천일염이 좋은 건 아는데 또 그냥 천일염이 있고 그 천일염을 다시 여러 번 굽고 그렇게 해서 또 특히 이제 대나무 속에서 구운 이 죽염, 천일염은 좋은데 천일염을 재료로 해서 만든 또 죽염은 더 좋다. 이건 왜 그런 걸까요? 예. 이제 소금은 종류가 참 많습니다. 천일염이 있고, 그 다음에 암염이 있고, 그 다음에 제제염. 천일염을 물에 녹여서 재결정한 게 있어요. 네. 꽃소금이라 하고. 이제 그런 소금이 있고, 그 다음에 가공염. 네. 세척해서 또 볶는다든지 이래가지고 하는 가공염이 있고, 근데 이제 죽염의 경우에는 이제 가공염의 일종인데, 그것도 용융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고온으로 예. 녹였다 해서. 그래서 우리 이제 저쪽 해외로 나가는 소금들은 K 라와솔트라는 이름으로 용융한 소금이라고 해서 나가는데, 이제 천일염이 이 미네랄을 다 가지고 있는 건 다 아는 사실이고 좋은데, 그러나 그게 이제 한계가 뭐냐 하면 천일염 속에 들어있는 이 금속성 원소들의 흡수율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굉장히 낮은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먹어서 정말로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운데, 그 흡수율을 높이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저게 우리 선대 조상들은 이 간장, 된장, 고추장 이런 것들을 발효 음식을 통해서
발효를 통해서 한 10배 이상 흡수를 높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건강에 굉장히 좋은 물질로 바뀌고, 그 다음에 또 이 천일염을 급한 경우에는 볶아서 먹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우선 유독가스가 거기 이제 염소가스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가스인데 그게 일단 빠집니다. 네. 그 다음에 볶으면서 독성이 중화돼요. 이 금속성 원소들 중에 중금속들 중에 굉장히 유독성 중금속이 많습니다. 뭐 비소라든지, 예, 비소라든지 수은이라든지 나비라든지. 예, 나비라든지 카드뮴 이런 것들이 이제 유독성 중금속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소위 프라이팬에도 구우면 굉장히 이 독성이 중화됩니다. 네. 완화되고 이렇게라도 해서 먹는 사람은 그 개념이 있어 그런 건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뭐 천일염이 좋다면 천일염만 좋다 이제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천일염이 좋긴 하지만 다른 거에 비해서 좋지만 그 한계가 어디냐라고 할 때 흡수율의 문제가 또 있습니다. 불순물하고 예, 흡수율. 예, 그다음에 네. 불순물 중에도 유독성 물질이 있어가지고 예, 그 속에 뭐 청산가리도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이 그냥 들어갔을 적에 우리 몸엔 또 나중에 쌓이게 되면 나쁜 작용을 하니까 네. 그래서 이 천일염을 처리해서 먹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인산 선생님께서 40-50년 전부터 앞으로 천일염을 처리하지 않고 그냥 먹으면 안 되는 시기가 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그 뜻이 취지가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 강하천을 통해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이 유기무기 독극물들이 그렇죠. 많이 다 바다로 가니까. 바다로 가고 네. 그걸 그대로 만들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독성 물질이 더 많아진 거예요. 네. 네. 근데 독성 물질은 많아지고 흡수율은 낮은데 그걸 그냥 먹으려면 그 먹으면 그 해를 다 받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심지어 뭐 미세 플라스틱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바닷물에 있는데 소금이 없을 리가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미세 플라스틱 그런 것도 저런 1700도 고온에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모든 중금속이 이 불에는 약합니다. 그래서 저 불로 처리하는데 문제는 불도 어떤 불로 처리했느냐죠. 벙커식으로 처리했냐, 뭐 전기로 처리했냐. 전기로에서 그 처리해버리면 그 우리 몸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중요 그 미네랄들이 다 제거되고 사라집니다. 아, 그래서 인산 선생님께서 신의 한 수로 대나무 통에 천일염을 넣고 황토로 이 입구를 봉하고 소나무로 굽되 한두 번 구우면 유독성 물질이 다 처리가 안 될 수가 있어요. 네. 남는 게 수가 있기 때문에 9번을 굽습니다. 그 다음에 8번을 구운 뒤에 마지막 9번째는 고온으로 처리해요. 이 바람을 이렇게 증폭시켜가지고. 그래서 1700도까지 이렇게 올려서 완전 영용시켜서 물이 돼가지고 또 1400도가 넘으면 끓기 시작합니다. 기화로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많은 것들을 이 분해 비산시켜가지고 유독성 물질은 다 처리하고 근데 거기 칼륨이니 황이니 이런 것들은 인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이런 원소의 함량은 2배 내지 3배 증가합니다. 그래서 그냥 보통의 물질을 참 인류가 더 이상 바라기 어려울 정도의 좋은 약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 얘기를 해주는데 그걸 가지고 그것도 소금은 소금이지 뭐 군다고 염화나트륨이 뭐 그만하시면 됩니다. 그건 내가 이 지구상에서 얼마나 무식한지 자랑하는 것밖에 안 돼요. 이제는 소금에 대해서 그 전에 비해서 한 20-30년 전에 비해서만도 굉장히 많이 밝혀졌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많이 밝혀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래도 뭐 구워도 소금은 소금이고 염화투면 염화투이고 그 다음에 또 대부분 학자들이 이런 그 맞는 생각이긴 하지만 다만 현실의 문제를 인식하지 않아서 그런 건데 이 소금을 통해서 미네랄을 흡수하는 것은 섭취하는 것은 극리량이기 때문에 기대할 만한 효과가 없다. 그거 맞아요. 그런데 이 천일염에 정제염은 없으니까 뭐 아예 말할 것도 없고 네. 천일염에 있는 이제 뭐 철이니 뭐 칼슘이니 칼륨이니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금속성 원소들이 우리 몸에 흡수율이 낮으니까 거기서 들어오는 건 극미량입니다. 미미합니다. 그러나 흡수율이 10배, 20배가 높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 먹었는데도 필요한 양이 네.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요즘 말씀드리니까 적절한 비유는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토마토가 생토마토일 때 그 좋은 라이코펜이 몸에 들어올 수 있는 그 확률이 적고 익혔을 때 훨씬 더 네. 많이 좋은 성분이 나오는 것처럼. 흡수율이 높아지. 네. 그래서 지금 이 천일염 자체는 좋지만 불순물도 제거해야 되고 거기에 나쁜 물질들을 갖다 없애기 위해서 반드시 고온으로 그것도 9번이나 또 일반 전기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을 천연 소나무로 떼어서 9번이나 이렇게 고온 처리를 해서 용용을 하게 되면 좋은 성분을 우리가 가장 많이 그 나쁜 성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나쁜 성분은 최소화하면 안 되고 싹 없애야 됩니다. 싹 없애신 거군요.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수원독은 이렇게 여기 쌓이면 네. 굉장히 무서워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식품이 아니다. 네. 이게 이제 저희 선친구 인산 김선 선생의 이제 철학이고 네. 또 그 말씀이 이제 그것이 아주 지혜로운 정말 인류가 건강할 수 있는 정말 제대로 된 이제 말씀이죠. 네. 그러니까 한 번도, 두 번도, 세 번도 아니고 9번이나 예. 가신다는 거죠. 완벽 처리를 위해서. 네네. 네, 나쁜 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시기 위해서요. 회장님, 사실이거든요. 예. 실제로 저번에 그 회장님 어떤 모임에서 뵀었던 그 94세 강말달 여사님 제가 인터뷰를 해봤더니 그 어른께서 본인의 그 건강 비결을 딱 두 가지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는 주겸. 주겸을 지금 40년 가까이 드시고 계시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소식하신다. 적게 드신다. 딱 두 가지였습니다. 예. 근데 그분이 고혈압도 없고 지방간도 아니시고 고지혈도 없고 당뇨도 아니시고 아주 다 모든 상태가 좋으셨습니다. 예, 회장님 그 평소에 이제 마늘 또 예찬론자이시기도 합니다. 생마늘도 좋지만 특히 구워 먹어라. 또 그 구운 마늘도 또 주겸에 찍어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마늘이 세계적으로 모든 식품영양자들이 이제 슈퍼푸드 10가지 안에 이렇게 늘 포함되는 이유, 선정하는 이유가 마늘에는 그 유황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유황이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불기운인 불의 원료입니다. 그래서 네네. 몸을 따시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인류가 병드는 최고의 원인 중에 치는 것이 첫째는 스트레스고 두 번째는 이제 저체온입니다. 체온이 네, 자꾸 떨어지는. 맞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이시하라 유미 선생 같은 분은 책 제목이 체온이 1도 올리면 면역력 5배 높아진다 이렇게 네, 말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체온 떨어지는 것은 아주 무서운 일이고 그렇죠. 지금 암이나 난치병에 걸린 사람들 이 체온을 재보면 체온이 굉장히 낮습니다. 360도 아니 36도 전부 이하로 낮은데 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그분의 염분, 소변의 염분 함유량인지 혈중의 이 염분 농도가 대개 보면 0.9가 정상인데도 0.56 정도로 떨어지는 분들이 대부분의 이 중병을 앓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꼭 생각해야 되는데 이제 마늘은 유황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 특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마늘이 아주 최고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마늘 중에 논마늘은 또 거기 이 농약 비료를 주는 과정에서 그 유해 물질을 유독성 물질을 함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밭에서 재배하면 그런 게 없고 밭에는 농약을 안 치나요? 밭에는 뭐 농약 거의 안 치고 치더라도 그 이제 이제 분해가 되고 하기 네. 때문에 그래서 밭에서 재배한 마늘, 반마늘을 껍질채로 구워서 네. 뜨거울 때 껍질을 까서 죽에만 푹 찍어 먹어라. 왜냐하면 마늘이 유황 등 여러 가지 인체에 유익한 약이 되는 물질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네. 인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약 60가지입니다. 예. 60여 가지 그 미네랄들이 골고루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결핍이 돼서 병이 온 사람한테 그것들을 다 넣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산 선생님께서 내가 인류의 병마를 어떤 병마든지 물리칠 수 있는 최고의 묘방으로 마지막으로 내가 전하고 가겠다. 이 우리나라 반마늘을 껍질째 구워서 그 뜨거울 때 지게에 푹푹 찍어서 먹어라. 마늘에 있는 그 미네랄들이 몇 가지가 되지만 나머지는 이 주겸을 통해서 그 흡수율이 한 20배 높아진 이 주겸 속에는 미네랄이 조금만 있어도 흡수율이 20배 높으니까 거기 20배 먹는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먹으라고 해놓고도 뭐라고 했냐면
죽염하고 마늘 얼마나 먹어요? 마늘도 하루에 20통 이상 고서 먹으라고 했어요. 통으로. 예. 그 다음에 이제 중병 환자들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죽염도 뭐 하루에 몇 g씩 몇 회 얼마나 먹을까요? 라고 하면 인산수행은 한 번도 달리 말한 적이 없어요. 배 터지게 먹어. 몸에서 안 받을 때까지 먹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염분을 통해서 우리가 섭취하는 미네랄은 미량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양이 안 되면 제대로 효과가 안 납니다. 임계치까지 올라가야 네, 된다.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참 눈물겹도록 죽염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네. 근데 그 말을 뭐 콩이야 팥이야 말하기 그러니까 죽염 퍼먹어. 그 다음에 얼마나 먹어? 배 터지게 먹어. 이러고 말아요. 그 다음에 이해를 못하면 그건 그냥 강렬하게 한 말씀 하셨는데도 이해를 못하면 이해가 영 안 되면 믿기라도 하든지. 그냥 그분이 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나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 이해하고 이렇게 받아들인 게 아니잖아요. 우선은 믿고 자꾸 이 본문도 듣고 하다 보면 또 설교도 듣고 하다 보면 아 이렇구나. 이게 예수 가르침의 핵심이구나. 아 이게 부처 가르침의 본질이구나 하고 알듯이 처음엔 누구나 다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인사의 김일원 선생이 어떻게 살았고 그분이 어떻게 병을 고치고 인류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이 명체황들을 많이 내고 또 그분이 뭐 돈을 탐하거나 요새 뭐 상업주의 의료의 폐해가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만 뭐 의료 대란 같은 걸 통해서 인사 선생은 애초에 병 고쳐주고 너 왜 약값 안 내냐, 너 왜 치료비 안 주냐 이런 말씀 한 번도 안 하고 기대도 안 하고 받지도 안 하고 그냥 봉투 조그마한 거 놓고 가면 놓고 가. 근데 좀 많이 넣으면 도로 받고 시킵니다. 그게 왜냐하면 의료를 가지고 내 밥벌이 수단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인사 선생의 철칙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게 되면 상업주의 의료가 나중에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쭉 되면 폐단이 크기 때문에 그걸 이제 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라서 근데 그런 것들을 다 할 때 인산 선생께서 이 마늘과 죽염을 이렇게 낸 것은 사람의 자기 가정 경제에 크게 부담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건 상업주의 의료가 아니고 또 본인이 돌아가실 때까지 집들도 없이 가난하게 정말 사시다 돌아가셨는데 집도 제가 벌어서 제가 집 지어드리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주 훌륭한 분이 이렇게 인류 건강을 위해서 낸 이 처방을 누구나 금방은 이해 못하지만 그냥 우선 믿고 받아들이고 또 실험해보면 알잖아요. 효과 여부를. 그렇죠.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을 위해서 말씀 올리면 우리 지금 제 옆에 계시는 그 김윤수 회장님은 인산 김일훈 선생님, 하늘이 내린 신의, 하늘이 내린 의사, 한의사로 유명하신 인산 김일훈 선생님의 자제분이십니다. 그리고 고향이 함양으로 전국적으로 부산 박도사라고 유명했던 재산 박재현 선생, 이분의 클라이언트가 삼성의 이병철 회장, 또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정계, 재계, 기라성 같은 분들이 고객이었던 대한민국 최고의 명리학자 역술인이 재산 선생이신데 그 재산 선생이 1935년생이신데 그 재산 선생이 가장 좋아하고 존경하고 따랐던 분이 바로 인산 선생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인산 선생께서 그 실력과 인품이 대단히 훌륭하셔서 본인이 처방해주고 본인이 지은 약재를 갖다 주면 본인한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실 텐데 그게 아니라 마늘을 구워서, 밭마늘을 구워서 죽염에 푹 찍어 먹어라. 죽염도 여러분이 직접 만드실 수가 있고 또 밭마늘을 구워서 드시는 것도 여러분이 직접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류를 위해서 대중에게 나 굳이 만나지 않아도 당신들 스스로 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라는 의미로 그런 좋은 뜻으로 알려주신 거죠. 예, 묘방과 신약을 이렇게 공개해서 그러죠. 스스로 하라는 거죠. 죽염도 이제 스스로 구워서 먹으라고 했는데 너무 힘드니까. 안 하면 안 되니까. 네네. 근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굽습니까? 좀 구워주세요. 이래서 저희가 죽염 제조를 시작합니다. 그것도 잠깐 좀 여쭤봐야 되는데 그 죽염은 사실은 직접 만들 수도 있겠지만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시작하신 거죠. 예, 1986년 6월 15일 천동설을 지동설로 바꾸는 그 책, 네. 신약이라는 책이 이제 출간됐습니다. 신약. 네. 거기 제 첫 번째가
신비식품의학 주겸 요 대목입니다. 네, 네. 거기에 주겸 제조하는 방법을 소상하게 썼어요. 네, 네. 그래서 누구나 만들어 먹어라. 네. 그런데 이 책을 보는 사람들이 이거 우리가 어떻게 굽습니까? 그렇죠. 도시에서. 네, 그러니까 힘들죠. 네. 선생님께서 좀 구워주세요. 네, 네. 그래 저희 선친이 약간 주겸 굽는 거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굽기 시작했는데 허가 안 받고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식품 제조 허가를 받아서 주겸 제조 허가를 받아서 이제 산업화를 했기 때문에 전에는 그 주겸이 그렇게 산업화가 되지 못하고 그랬었던 거죠. 간의 공업도 순간. 아니고 이제 네, 네, 네. 인산생 만들어서 그냥 환자들 고치고 이제 네, 이랬죠. 네, 네. 그런데 그게 이제 산업화돼서 지금은 뭐 주겸 제조업체들이 대한민국에 한 60여 개가 되고 바로 그 인상가 김윤수 회장께서 주겸을 최초로 산업화를 내신 창시자이시고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 위해서 대신해서 만들어주고 계신 어른이십니다. 네, 평소에 이렇게 뭐 철인 3종 경기도 이렇게 직접 참여하시고 또 높은 산악 등반으로도 유명하신데 건강 비결이랄까요? 그 회장님 그 어떤 걸 주로 좀 신경 써서 잘 하실까요? 건강 비결. 이제 그 뭐 건강 비결이라고 따로 추구하지 않고 그 이제 인 선생님께서 이제 뭐 그 아버님이셨지만 이제 그 가르침에 따라서 이제 첫 번째가 그겁니다. 병이 없으면 되는 거니까 병이 걸리면 어이 주겸 퍼먹어. 네. 얼마 한 2숟갈 퍼먹어라. 감기 걸려도 먹으라. 뭐 해도 먹으라고. 뭐 소화가 안 돼도 먹으라고 그러고 배가 아파도 먹으라고 하고 이제 이래서 이제 주겸이 가장 상비약으로 늘 있었지만 그걸 가지고 많이 먹게 해서 이 소금 섭취가 많으면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런 약이 되는 그 물질들만 많은 소금 섭취를 많이 하면 조직이 견고해집니다. 그 다음에 운동을 할 때 염분이 땀으로 빠져나가는데 바로 보충 안 하면 사람이 녹다운이 돼버려요. 그게 뭐냐면 염분 부족, 그 염분 수치가 혈중 염분 수치가 일정 수준 이하로 0.5 이하로 떨어지면 사람이 아주 맥을 못 씁니다. 네. 그래서 막 퍼져버리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늘 보충을 하고 하니까 그런 폐단이 안 생겨서 건강을 해치지 않고 건강을 해치지 않으니까 운동 많이 하고 뭐 암벽등반이고 빈벽등반이고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이 체력이 그만큼 뒷받침이 되니까 또 그 모든 체력과 힘이 염분이 부족하면 전부 이게 다 그냥 맥을 못 씁니다. 그래서 이제 금방 할 수 있는 게 사람이 병이 걸려가지고 막 또 피를 많이 흘려서 그 사람이 아주 힘들어하고 할 때 응급실에 가게 되면 처음에 놓는 게 그 링거에 아닙니까? 그게 0.9% 생리식염수인데 생리식염수죠. 네. 그거 맞으면 금방 기운이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혈관으로 염분수를 넣어주면서 이불은 먹지 말라고 말하니 그게 도대체 그 앞뒤가 안 맞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짜게 먹어서 그랬다라고는 그것도 아니고 그래 운동을 많이 하고 인상님께서 뭐 이게 하는데 첫째 자세를 바로 하고 네. 예. 이제 그래서 어깨 꾸부정하고 다니면 굉장히 꾸중을 듣습니다. 네. 그 다음에 허리가 꾸부정하고 이러면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움직이고 뭐 노동이든 운동이든 열심히 하게 하고 게으른 걸 이제 아버님이 엄청 부지런하시니까 네. 게으르면 아주 그냥 굉장히 부중을 합니다. 네. 네. 그 막 혼을 내고 그러시는데 그래서 끝없이 움직이고 또 그 뭐 그것 아니면 또 운동을 하고 그럴 적에 무리한 운동은 안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저희는 뭐 운동을 좋아해서 어렸을 때 복싱도 하고 뭐 오만 운동을 다 했는데 또 수백식이라고 그것도 아버님께 배워서 이제 하고 했는데 어쨌든 체력이 그렇게 유지 관리된 것 아무리 체력이 좋더라도 일정 나이 먹고 하면 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네. 그 유지하는 것은 꾸준히 운동은 꾸준히 하지만 염분 섭취를 게을리하면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운동할 때 뭐 단백질 섭취 굉장히 강조하는데 그건 근육 만드는 데 필요하니까 뭐 그건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미네랄이 결핍된 그 식품 재료들을 그 주겸을 왕창 넣어서 먹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 몸에 미네랄 결핍이 부르는 것은 면역력 저하입니다. 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늘 짜게 먹는 것이 건강의 제1법칙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체력이 좋다 보니까 약간 부작용도 그러다 보니까 힘이 있으니까 술도 많이 먹고 해서 두 줍을 싸시지만 건강하십니다. 네. 그렇긴 저 하는데. 회장님 말씀은 짜게 먹으라는 말씀이 정제소금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정제염이 아니고 우리나라 천일염을 갖고 처리를 한 죽염을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거 좀 구분해서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회장님도 아십니다만 그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의사 세 분이 이제 조사해서 발표를 2023년도에 발표하셨습니다. 그래서 염분, 소금을 어느 정도 잘 섭취하는 것이 오히려 건강에 이로울 수 있다는 것을 연세대 세브란스 의사 세 분이 발표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저희 영상 밑에 더보기란에 제가 기사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실험을 한 3번 해봤습니다. 인삼과 죽염을 먹고 그 다음날 공복 혈당을 재보니까 혈당 수치가 평소보다 이렇게 확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변의 의사 친구들, 지인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믿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회장님 오늘 뵌 김에 허락받고 제가 죽염을 먹지 않고 그 다음날 공복 혈당 잰 것과 죽염을 먹고 한 거, 그걸 제가 영상으로 한번 수치도 아주 정확해요. 예, 제대로 다 밝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럼. 예, 한번 여러분 나중에 따로의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그리고 하겠습니다. 그 죽염을 꾸준히 네. 양을 더 늘려서 많이 네. 하게 되면 네. 당뇨와 완전히 이별하게 됩니다. 근데 아. 그 말하면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하니까 혈압에도 영향이 더 좋고요. 혈압이 정상혈압으로 갑니다. 아, 근데 자기 정상혈압을 하기 때문에 네네. 연령대별로 자기 혈압 기준이 있는데 네네네. 자기 나이에다 90을 보탠 음. 그러니까 70살 먹은 사람이 160이 네. 기준인데 그냥 죽염을 먹으면 130, 40 하다가 160으로 가요. 그러면 네. 조금 먹어서 혈압이 올랐다 이런데 그거 아니고 그 다음에 혈압이 아주 높은 사람은 내립니다. 네. 예, 그래서 정상 혈압으로 가도록 작용을 하지 네네. 혈압을 일방적으로 올리거나 일방적으로 내리거나 안 하고 적정 수준으로. 예, 예. 네네. 맞춰줍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예전에 천동설로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태양이 이렇게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라고 할 때 지동설을 얘기한 건 다 미쳤다고 한 겁니다. 그랬죠. 그리고 미쳤다고 하니 극도로 증오해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전부 많이 죽였고 결국 그런데 당뇨를 고친다라고 누가 말하면 의사가 말하거나 한의사가 말하거나 약사가 말하거나 식품영양학자가 말하거나 그 얘기 나오는 순간 저 사람 미친 사람이라고. 근데 그런 거 따따붙다 할 거 없이 본인이 해보면 되는 거예요. 네. 조금씩 해서 늘려서 정말 그렇게 되는지 보면 되지. 그렇게 해보지도 않고 내용도 잘 모르면서 그런 이 주장들을 이렇게 강하게 하는데 그런 것들은 다 이치에 맞는 치료이기 때문에 그냥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가면. 네. 사실 제가 고혈압도 있고 당뇨도 직전 상태, 지금 당화혈 색소가 6.4 나온 사람이니까 제가 저 자신을 생체 실험 대상자로 해서 한번 영상을 따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